네, 코스피 1817 마감입니다. 오늘 조금이긴 했지만 어쨌든 파란불 켠 거고요. 나흘 연속의 약세였습니다.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장 정리하고요. 내일을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결 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? 네. 앞으로 희망이 좀 보입니까? 어때요? 글쎄요, 희망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위험 관리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월말까지 지금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.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아직 꺾여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도 아직까지 좀 민망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시총상위 대부분 업종들이 좀 여전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반등한 것은 여전히 좀 요원한 일인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추세 전환까지도 따지기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외인 매도세가 여전하기 때문이고요. 그리고 외인이 이렇게 매도세에 집중하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통신주에 오늘 매수세가 강했죠. 그래서 앞서도 살펴본 바대로 이제 KT와 이제 SKT 그리고 LG유플러스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통신주의 단기 반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인 매수세, 뭐 쌍끌이 매수라는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뿐만 아니더라도 원래 지금 이제 6월 말인데 6월 말 7월 초쯤 되면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한번 집중이 되는 때입니다. 그래서 요 즈음에만 하더라도 그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들 있죠. 뭐 S-오일이라든지 네. 뭐 KT나 KTNG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종목들 강원랜드도 포함될 그렇죠. 거고요. 네. 예,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한 번씩 좀 상승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. 시기상으로 보면 한 9월까지 좀 상승을 합니다. 아, 그래서 그래요? 예, 시기상으로 지금쯤이 그래서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면에서는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네. 그리고 KT 지주사 전환설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의견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사실 무근이다. 그리고 뭐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루머가 현실로 막 부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것보다 앞서서 이제 다른 분도 좀 강조를 해주셨지만 다른 이유들로 더 상승할 여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SK에도 오늘 외인 매수가 집중됐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았는데요. 일감 몰아주기, 계열사 간의 그런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의가 네. 좀 있었죠. 그런 어떤 그룹 리스크를 조금 완화시켜 가면서 오늘 단기간에 좀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SK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CEO 리스크 또는 그룹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 들어온 수급만으로 이제는 정말 완전히 씻었구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슈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까지 좀 사그라드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럽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유럽에서 이제 주 후반에 EU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지난 FOMC 회의 그 이전에도 좀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기대감이 그때는 반대로 확 몰렸었고 지금은 기대를 전혀 하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회의론이 대두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?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? 저는 별로 안 해요. 하고 계신가요? 사실 대부분은 네. 지금 이미 기대감을 몇 번 꺾었어요. 근데 요번에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 그리고 다시 꺾인 것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컸거든요. 그 요번에 정상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 이 주요 4개국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대두될 때 계속 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또는 도와줬다가 지금 물린 듯한 이런 입장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문제의 중심에 거의 지금 해당돼 있는 그리스 이후로 가장 신경 써야 될 나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주말 들어서 이탈리아 총리가 이제 한 발언이 또 이슈가 됐었죠. 만약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부양책이 없다면 정말로 파국적인 어떤 좋지 않은 종말론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.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까지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요번 이것에 대해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유로 본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의견을 냈죠. 네, 네. 그래서 이 의견을 내고 나서도 꾸준하게 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? 그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.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역시 뭐 앞으로 유로본드에 대해서 독일 입장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추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좀 더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진행이 없다면은 당연히 실망감 그리고 진행이 있다면은 다시 기대감을 살리는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? 뭔가 나올 것 같아요? 아니면 그냥
그냥 뭐 코멘트만 던지고 마는 그 정도일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모이는 국가들이 워낙 이슈의 중심이 있는 국가고 네. 또 분위기는 그렇죠. 이제 한껏 살려놨습니다. 예. 신재정 협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. 요 정도 멍석을 깔아주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그 실망은 말도 못하겠죠. 그래서 신재정 협약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어떤 재고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협의 내용을 도출해 내야만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음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지금 이제 근 한 달 내에서는 그럴싸한 이슈가 또 없기 때문에 네. 좀 정리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것과 더불어서 독일의 어떤 유로본드에 대한 입장 표명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장이 전환이 된다. 그리고 마무리로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 이제 재정협약 비준에 대한 어떤 확건 의지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덩달아서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? 이제 지금까지 나흘 연속의 코스피 하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뭐 폭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쭉쭉 밀려나는 힘이 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회담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뭐 나와도 기대에 좀 어긋나는 얘기들이 나와도 이미 선 반영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? 우리나라랑 해외 시장이 그 부분 살짝 다를 것 같은데요. 해외 시장의 낙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민감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. 네. 사실 그 이슈가 실시간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수 있고요. 네.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실망감이 도출됐다라는 뉴스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하락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거네요. 혹시 모를 일에는 더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. 네, 지금 뭐 하방 예. 경직이 그렇게 든든하다고만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예. 네. 이제 다시 시장 얘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토신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KT의 경우는 지주사 전환설 이거 외에 다른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이제 앞서서도 그 SK증권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 쪽에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? 내일이라도 조금 더 담아둬도 괜찮겠습니까? 당장 담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즈음에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건 사실입니다. 좀 차근차근히 담아두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고요. 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, 사실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현 시장에 몇 가지 없습니다. 대부분은 사실 저평가 상태인데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단기간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간에 집중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.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다만 루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더 큰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무리다. 거죠. 예. 네. 한국전력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. 오늘 좀 많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거든요. 닷새 만에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. 그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무더위 관련해서 전력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또 계속 막 뛰곤 했었는데 이제 그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한국전력이 오늘 조정이 좀 있었죠. 근데 오랜만에 조정이어서 더 민감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조정폭이라고 해서 2.3%거든요. 네네. 추세가 뭐 꺾였다거나 지금 아주 위험천만한 위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차분하게 잘 상승을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음봉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일단 한국전력이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제 원전 관련주가 들썩일 만큼 전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집니다. 오늘만큼은 일단 외인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. 도이치코리아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고요. 반면에 또 이 JP모건 서울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로 또 대응을 했는데 양측에서 두 군데 계좌에서 매도된 양의 한 반 정도는 매수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요금 인상 기대감, 또 최근에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분기까지 이어서 차근차근 반영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왜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대한 뭐 이란산 그 원유 제재하는 네. 거 있잖아요. 이거 우리나라도 포함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유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던데 좀 영향은 없겠습니까? 물론 영향이 있죠. 그 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뉴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네. 만약에 본격적으로 유가 상승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실적 부분에서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관련 뉴스 꼭 체크해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지하고 있는
되는 부분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만큼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. 아직까지 뭐 완전히 좀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. 예. 오늘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요. 뭐 통신주, 한국전력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을 좀 많이 봐드렸네요.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. 이제 내일장 내다보러 가겠습니다.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.